안녕하세요. 마음드로잉입니다. 자기계발 쉽지 않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고 목표 설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나에게 목표는 뭘까? 이제 막상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점점 등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나요? 저도 자기 개발의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언가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개발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비효율적인 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눌 팁을 알아두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게요. 네, 작은 습관의 힘.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 우리 자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팁은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저술한 작은 습관의 힘, 습관 형성과 변화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리어는 이 책에서 1%의 개선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이는 매일 조금씩, 그것이 아주 작은 변화라도 습관을 개선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변화가 누적되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클리어는 습관의 순환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습관에 형성되는 4단계로 신호, 욕구, 반응, 보상을 설명하면서 이 순환을 이해하고 이동하면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목표를 세우는 것, 하루에 10분씩 운동하는 것, 혹은 매일 한 페이지씩 책을 읽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큰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독서하기라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지식을 쌓는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작은 습관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구성하고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원한다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작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팁으로는요, 실패를 계획에 포함시키기입니다. 즉, 자기 개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실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잠시 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엔젤라 두크워스는 저서 그릿에서 재능보다 그릿이라는 특징이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릿은
끈기와 열정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더크워스는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그릿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피드백이기 때문입니다. 더크워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계획이란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라도 항상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나 실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들, 이것은 자기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하면은 배울 수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나 실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들은 자기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실패를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실패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실패로부터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건지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실패는 두렵지 않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는 단지 여러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실패를 겁내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기계발 여정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르게 사고하고 이것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다음 팁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예요. 사람들이 각자 다른 학습 스타일과 서두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한 것인데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강의나 워크숍 또는 실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이런 차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배경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은 방법을 동시에 시도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 혹은 두 가지를 시도하고 그 효과를 체크한 후에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기 개발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자기 개발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목표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기. 목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나 배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는 단지 진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목표 없이 과정에만 집중하면 방향성을 잃거나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목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노력을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내재적 부여에 대한 것인데요. 일의 진척이나 작은 성과가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이는 결국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 집중하기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외부 보상보다는 일의 진척을 느낄 때 더 큰 만족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작은 성과를 축하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요? 목표는 나침반처럼 여러분의 노력을 이끌어주고, 과정은 여러분이 실제로 성장하고 배우는 곳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5번째로 팁으로는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개선하기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생각을 형성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 자신과의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심리학자 다니엘 골드만 저술한 책, 감정지능에 대한 연구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골드만은 감정지능이 학급 성적이나 전통적인 IQ, 기술적 능력보다는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공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능력이 모두 감정지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골드만은 자기인식과 자기관리를 강조했는데요. 자기인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이 어떻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자기관리는요, 그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과 자기관리는 자신과의 대화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더 깊은 이해를 얻고 더 효과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와의 대화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기를 쓰는 것, 명상을 하거나 혹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기 개발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좀 더 진솔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강조하고 싶은 자기 개발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획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또 목표보다는 과정에서 즐기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개선하면서 실패하는 순간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그에 맞는 자기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